예, 그 파워포인트 좀 띄우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질문하려는데요. 그 국제교류재단 코이카가 양쪽 다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어서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들으시면서 나중에 답변 따로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제교류재단 92년부터 운영 개시된 그 기금 약 1,700억 정도 된다 그러셨죠. 그리고 코이카는 2017년부터 직접 운영하는 게 한 500억 정도 이상이 맞죠? 네. 기금, 예, 갖고 있는데, 이 성적표를 보시면, 예, 그, 교류재단의 경우에도 성적표가, 결과적으로, 아주 미흡이라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이카의 경우에도 좋은 성적이 별로 없이 아주 미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기금의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결국 세금을 국민 부담으로 다 조성된 것인데, 그래서 그동안 이 점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그동안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전문 인력을 보강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5급, 6급 한 분씩 계신데요. 1인당 평균에서 한 540만 원 정도에서 연 한 1억 3천 정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코이카의 경우는 월 한 330만 원 월급 이렇게 준단 말이죠. 교류재단에 물어볼 텐데요. 1인당 한 540만 원 정도 주고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기금 운영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540만 원 주고 전문 인력, 고급 인력이 오기 어렵겠죠, 월급, 그죠? 예, 월급뿐만 아니라 또 서울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이카의 경우는 액수가 더 적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네, 저희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면서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를 따로 두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그런데 이 교류재단의 경우에는 거기에 경력직 채용을 했는데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맞습니까, 이사장님? 교류재단에? 자격증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금 운용에 관한 별도의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예전에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아 보이고요. 코이카의 경우에도 순환 근무하는 내부 직원으로 지금 보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연간 1인당 그래도 6천만 원, 4천만 원에서 이거 두 사람 같으면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씩 연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자산을 운용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다.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면 더더욱 그게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다. 결국은 이것도 다 국민 부담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가 운영하는 그 연기금 투자 풀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걸 남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니까 책임 있게 운영도 안 될 것이고 남의 자식 보듯이 할 테니까 결국은 투자 운영의 실적은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보다 훨씬 자율성도 높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죠.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나 거꾸로 보면 결국 이게 칸막이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지고 자칫하면 주먹구구식 예산의 집행으로 쌈짓돈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점들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코이카하고 이 국제교류재단은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 기금인데 이 기금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전문 인력도 계속 채용할 수도 없는 상태고 앞으로도 그것이 전혀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고 아까 예산을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외교부하고 사이에서 미리 그만큼 일정한 액수를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우리 세금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이게 각종 이 재원들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그 두 분 이사님께 의견을 각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코이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지금 평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단기자산 목표 수익률에 관련된 건데 사실은 기금운용평가 자체는 저희가 그 A 성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 단기자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금운용을 좀 잘못한 경우가 있어서 상당한 손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산운용위원회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저희 사업비가 특히 외화로 된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그 최근 10년 동안의 기금이 적자를 본 상태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기금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하신 일반 회계로 저희 기금을 그 이전을 시키게 되면 상대 측 그 정책 연구 기관이나 그랜트 기관에서 잘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금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공공외교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기금이 설치하게 된 배경을 보자면은 2000년대 중반에 와서 국제사회에서 혁신적인 개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항공권 연대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더불어서 코이카가 항공권 연대 기금에 코이카가 아니고 한국이 항공권 연대 기금 운영에 참여해서 굉장히 이걸 질병 대치 기금으로 만든 거는 굉장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이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기금 운영에 미숙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력을 키워 나갈까 하는 걸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띄워져 있는 자료는 상당히 뭐 미흡이다 이렇게 보통이다 나와 있는데 자산운용평가에서 저희가 양호 등급도 획득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소기 성과를 꽤 거두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전문 직위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외부 전문 인력도 채용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 운영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을 노력하겠고 이 국제질병대치기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이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은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그거 다 세금으로 결국은 국민 이거 세금은 아닙니다. 그냥 그 돈이 세금으로 내는 돈이나 기금으로 내는 돈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게 뭐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러니까 국민 호주머니 부담으로 결국은 다 이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칸막이 치고 인건비 더 주고 그건 다 국민의 손해로 돌아가게 되니 이런 비효율적 기금, 이런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저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영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예,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코이카 이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이 아닌데 오전에 우리 그 이사님께서 정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의 그 첫 주제를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그 오전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이사님께서는 사리 사욕을 채운 사건이 아니라고 사리 사욕을 채운 사건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과하시면 어떻게 했냐는 혹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시면 어떻게 했냐는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죠? 네.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적용된 검찰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파워포인트를 띄워놨습니다. 총 8개 범죄 죄명이고 6가지 혐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뭐 1번에 보면 업무상 횡령 혐의라서 1억 여원의 공금을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비로 지출된 단서를 확보했다. 이렇게 기소가 했고, 또 2번에 보면
이 관공서로부터 보조금 3억 원을 허위로 수령했다, 부정 수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준사기 혐의 되어 있는데 준사기 혐의란 게 뭐냐면은 심심장애 그러니까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악용해서 돈을 빼앗아갔다. 이게 준사기인데 사실은 사기란 거는 그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욕심이 지나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준사기 혐의는 그보다 훨씬 더 범죄 죄질이 악질적인 겁니다. 상대방이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해서 빼앗아간 것이니까. 근데 그 당사자가 그 일본군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 그 길원옥 할머니십니다. 근데 그 돈을 7,900여만 원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준사기에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이사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아직도 뭐 이게 윤 의원님 행동이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시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아니, 답변 제가 다른 질문이 계속 네,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고이카 이사장으로서 이 자리 국감에 나왔고 정대협의 뭐 임원이었다. 그것도 한 20년 전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오전에 그 답변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 지금 그냥 오늘은 여기 그 좋습니다. 답변에 예.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답변 안 하시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친일파 어떻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친일파라는 분들의 그런 뭐 재산이나 후손의 상속받은 재산, 그 친일파를 하면서 얻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박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자신의 선조가 무슨 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 혈육의 후손이라는 사유만으로 전부 단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일 이슈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이용하게 되면 이런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뛰어넘어야 될, 그래서 좀 더 대한민국이 더 융성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김원웅 광복회장 이분도 아주 고약한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그 작가, 유명한 작가 그분도 고약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의 경우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사실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예전에 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 행적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뒤에 고려할 문제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똑같으십니까? 의원님, 저는 정대협 문제는 반일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엔에서도 인도에 이사장님, 관한 제가 중대한 범죄라는 유엔에서의 인권위원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의 양식을 믿습니다. 지금 국감장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기하시지 하는 것을 오히려 대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사님께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의 책임자를 맡아 계신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차지하면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서 자기 배를 채웠다고 하는 의혹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좀 전에 인권을 말씀하셨는데 인권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답변을 피한다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현 정권은 위안부의 합의, 전 정권이 했던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놓고서도 현재 정작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서 집권 내내 도대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사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뭐 선친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지고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맞는 것은 맞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